예, 전해드린 대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최근 당 지도부에 잇따른 설화 논란에 엄중하게 경고를 내린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지금 최근 여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서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당이 지금 심각하게 국민의힘이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 그리고 그 앞에서 있었던 게 다 중첩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선 첫째로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 좀 뭐 거의 벌어졌다가 민주당을 앞서 있다가 거의 똑같아졌다는 대목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공격했던 욕설까지 퍼부었던 안혜욱 후보한테도 우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는 사실 하나. 예, 두 번째 울산에서 그것도 이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 울산 남구의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1대1로 붙었는데 거기서 졌다는 사실. 그 전 수치도 그 울산 남구라는데 원래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8%를 득표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민주당 구의원을 내줬다는 이런 지점은 뭘 의미하느냐. 흔히 하는 말로 뭐랄까 이게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 뭐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당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고 당 대표와 구성원들이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물론 뭐 울산 선거도 선거지만 야당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하고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거고 갤럽 조사는 좀 비등비등하게 예. 붙게 됐어요. 오차범위 안에 있죠. 조금 격차가 있다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돼서 예. 약간 앞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 좋게만 계속 갈 수 없는 이유가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예. 언젠가 또 터져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좋은 사인도 있지만은 국힘당이 너무나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 이하로 못하는 대목인데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5.18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 보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국힘당의 서진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노정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예. 전주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얻은 성적을 보면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서운함, 그리고 진심을 알게 된 데 따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반사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고 민주당의 아이덴티티 내지는 상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설화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 발언도 제주도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실언이 나올 때마다 사실 뭐 김기현 대표가 경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화가 이어진 것을 두고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부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 저런 소리가 계속 나올까요? 당내에서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와는 기조가 다른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예. 당권 선거 때 당원 100%로 해놓으니까 마음이 안이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지지층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도부가 익숙해져 있다. 최고위원들도. 그러니까 저는 안이한 태도가 나오고 안이한 태도가 나오다 보니까 웰빙 정당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김기현 대표를 쳐다보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라는 리더십 위기론이 나오는 거다. 예. 그 대목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돼버렸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이전에 좀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 되는데 지금은 누구 탓도 못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뭐 그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당에서 적어도 정책에 관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 주도성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가나 정부를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예. 당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김기현 대표가 어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가까이 이제 줄이는 논의를 하자. 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 민주당 반응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3명 줄이기도 어려울 거래요. 예, 그렇겠죠. 이게 항상 지금 선거 때가 되면은 1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성공한 예가 사실은 16대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음. 그때는 이제 IMF가 있어가지고 예. 정수를 줄이는 데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걸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는데요.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엄청 어렵지만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예, 비례대표를 지금 왕창 줄이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의 저 제안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왕창 줄이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 10%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바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덜썩 이렇게 던져버리면 예, 논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 진위가 의심스럽고요. 지역구 3명 세 군데 줄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례대표를 30석 가까이 줄인다는 거 아마 전원위원회에서 제의하는 순간 쳐다보는 의원들이 거의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자당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당내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30명 가까이 줄이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에 관한 국민들의 상당수는 많은 분들은 줄여야 된다. 특권이 많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하나로 야당보다 먼저 이런 쇄신 경쟁에서 치고 나가자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배경은 거기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전원이 해부되어 있는 선거개혁 법안 가운데 적어도 의원 정수 논쟁에 좀 불신을 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더 줄여야 된다,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논쟁의 초점을 이동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저희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 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셔서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바로 그 법이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었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고요. 최근에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서 법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 하다가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 국회의원 하신 분이시네요. 예. 자, 뭐 한 장관은 이 법안은 윤석열 방지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 의견을 요구했던 의원이 이제 이탄희 의원. 판사하다가 그만두시고 온 사람이다. 온 의원이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민주당의 최강호 의원이 낸 게 예. 2020년 12월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고쳐서 검사가 퇴임한 이후에 1년 동안은 공직을 못 맡도록 하자는 건데 그때부터 말이 많았던 게 이게 왜 그러냐.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대선 나올 거라고 소문이 나오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못 나오게 하자. 예. 그래서 윤석열 제한법이었죠. 제한법.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 이탄희 의원이 다시 한번 그 법무부의 의견을 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 담임권, 피선거권 이런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잉 입법에다가 위헌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충분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생각이.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 장관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자, 이 한 장관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출마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 뒤늦게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자, 이게 뭔가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2020년 말 21년 초에 정리가 좀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이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면서 다시 불이 붙고 사람들을 지금 기억을 되살리게 한 건데요. 예. 이 얘기를 지금 살려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출마설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것도 저는 뭐 불필요한 얘기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냐 아니냐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물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 규정에 따르면 장관 임기 뭐 장관이 될지 개각이 있으면 또 어디로 옮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연말 연시에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논의해야 될 아무 실익도 없고 계기도 없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한 장관 출마 여부는 지금 한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직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아주 의례적인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지금 속내는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설, 출마설과 아니면은 다른 장관이나 총리를 하는 안을 놓고 전략을 하는 사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고민에 끝나는 지점은 연말연시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동훈 장관 비롯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예.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뭐 민주당 좋으라고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멀쩡히 잘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00% 나옵니까? 민주당은 좀 두렵습니까? 그 총선만 오히려 나오면 땡큐죠.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지역구로 나온다 이래도 땡큐예요? 그러면 전 땡큐입니다. 진짜 나와주세요. 한동훈 장관이 꼭 나와주시고요. 단원 을인데요.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와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자, 뭐 내년 총선 실무를 다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장관의 출마설은 물론 이른바 검사 공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윤 대통령 측근들에서 이제 보면은 대거 공천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엔 검찰 출신들이 특히 많이 국힘의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짚어드린 측면이 무슨 있다. 예. 이 정부가 검찰 정부다라는 사실을 이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다만 척근 공천설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와 눈빛만 봐도 아는 아니면 기맥이 맞는 정치 신진들을 국회의원을 시켜서 국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욕심은 생각은 뭐 뚜렷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러면 검찰만 되는 거냐 변호사 출신이 있느냐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재계, 경제계, 과학기술계, 문화체육예술계, 여성계 이렇게 따진다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 포진이 많으면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이 공격 지짐을 준단 말이에요. 민주당 조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우에 불과할 거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검사 출신의 대거 공천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듣기로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귀국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갑자기 귀국하게 된 것은 장인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귀국하는 거고요. 원래 귀국 일정은 6월입니다. 6월 하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장인상을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국내 지금 귀국하는 일정은 현재 지금 티켓팅이 바로 됐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국내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제 어떻게 됐든 빨리 귀국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정치 일정을 좀 소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장인상 치르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일정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귀로에 또 강연 일정이 유럽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귀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인상을 잠깐 치르기 위해 귀국하는 거라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 말씀대로라면 장인상 때문에 오시기 뭐 더 입국 귀국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상가라든지 여기에서 오가는 대화, 오가는 면면들 이런 것은 뉴스의 짧게나마 정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진영이나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